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이제 실무를 하는 분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 이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무슨 FOB, CFR, CIF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전공자가 아닌데 무역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요, 사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무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정형거래 조건을 위한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품을 하나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최신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뭐야, 이런 거 광고해주면 닌텐도에서 돈 주나? 이제 이거를 다 하고 팔아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셀러가 바이어한테 이 슈퍼마리오라는 물품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5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도 장소는 어디냐? 뭐 직거래를 할 것이냐? 직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 앞에서 만날 것이냐? 니네 집 앞에서 만날 것이냐? 중간에 있는 역에서 만날 것이냐? 손상 책임은 나 보낼 때는 멀쩡했는데 물건을 받았을 때 손상이 되어 있을 때 그 책임은 판매자가 지는 것이냐? 뭐 구매자가 지는 것이냐? 운송 비용은 택배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택배 비용은 뭐 판매자가 내는 것이냐, 구매자가 내는 것이냐. 국제 거래라고 하면은요, 이제 수출 신고, 수입 신고는 누가 할 것이냐. 보험 가입은 물론 소액인 경우에는요, 크게 필요가 없지만 물건이 비싼 막 노트북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택배를 보낼 때 이럴 땐 반드시 뭐예요?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험 비용은 네가 낼 것이냐, 내가 낼 것이냐, 보험 가입은 내가 할 것이냐, 네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합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의해 주는 게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보세요. 케이스별로 보겠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은 병점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멀리 못 나가니까요, 이제 이거 온라인에서 슈퍼마리오 뭐 5만 원에 팝니다. 거래 장소는 병점역 1번 출구. 1번 출구 어디서 만나요? 개찰구에서 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개찰구 나오면은 다시 들어갈 때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병점역 1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직거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인도 장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병점역 1번 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병점역 1번 출구에서 만나서 슈퍼마리오를 팔기로 했습니다. 병점역 1번 출구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물건을 떨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열어봤더니 안에가 깨졌어.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니, 그 병점역 1번 출구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물건을 받으려고 봤더니 이 깨져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셀러인 제 입장, 즉 매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뭔 소리냐, 네가 산다라고 해서 내가 사무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애초에 네가 이 물건을 산다라고 말을 안 했으면 뭐예요? 내가 병점역까지 올 일도 없지 않지 않았겠느냐. 우리 사무실에 있을 땐 이거 멀쩡했다. 즉 너 때문에 여기까지 가져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뭐예요?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직거래는 명확합니다. 병점역 1번 출구가 인도 장소가 되면은요, 그 인도 장소에서 인도를 할 때까지 이 물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판매자인 제가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물품에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2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바닥에 떨궈서 깨지는 거, 우리는 이것을 손상 또는 훼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데미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갖고 가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거. 그냥 물건이 사라진 거죠. 우리는 이것을 멸실 혹은 분실, 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직거래의 경우는요, 인도 장소가 병점역 1번 출구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럼 병점역 1번 출구에서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하여서요, 병점역 1번 출구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할 책임은 셀러인 저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병점역에서 제가 물건을 넘겨줬으면 뭐예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그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배 거래가 되면 상당히 골 때려집니다. 요즘 편의점 택배 거래 많이 합니다. 저희 집 앞 편의점에서 상대방 집 앞 편의점까지 이 마리오가 이동을 하죠. 그럼 바이어가 이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바이어, 매수인이 당장 전화가 옵니다. 내가 지금 택배를 편의점에서 찾아와서 집에서 까봤는데 뭐예요? 물건이 손상이 나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늘상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택배 거래가 되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뭐가 합의되지 않은 거예요? 인도 장소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셀러의 입장에서 뭐야? 보낼 때 멀쩡했다라는 건 자신의 집 앞 편의점에서 이미 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이어의 입장에서 받았을 때 멀쩡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인도 장소가 자신의 집 앞 편의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인도 장소가 합의되지 않은 겁니다. 인도 장소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위험의 이전 시기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국제 거래는요, 말할 필요도 없죠. 국내 거래에서조차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국제 거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즉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 우리 친숙한 칠레로 이제 물건을 보낸다라고 할게요. 셀러는 한국에 있고 바이어는 칠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공항을 통해 이제 예를 들어 비행기로 보내면 그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공항을 좀 많이 들렸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 공항을 들려서 이제 칠레의 그 산티아고 공항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인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실 국제 거래가 되면요, 국내 택배 거래보다 운송 중에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거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도 장소를 합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직거래처럼, 그러면 우리 그 마드리드 공항에 그 3번 개찰구 왜 이렇게 그 출국 그 입국 신고하면 이렇게 잠깐 문 열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데 있죠. 거기서 이렇게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거래에서 인도 장소가 어딘데요? 인도 장소가 합의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위험의 이전 시기가 합의되지 않습니다. 운송 비용 누가 낼 건데요? 아주 환장하는 거죠. 또 요 상황, 국제 거래가 되면 뭐예요? 수출 통관이요. 저 수출 신고 누가 할 건데요? 수입 신고. 이건 누가 할 건데요? 이 절차와 비용도 무시무시합니다. 또 하나, 그럼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그 보험 비용은 누가 낼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론적으로야 그럼 여기를 인도 장소로 하고 뭐 여기를 인도 장소로 하고 여기서 위험이 이전되는 곳으로 하고 뭐 운송 비용은 네가 내고 뭐 통과는 내가 하고 보험은 뭐 네가 가입해 볼까? 이렇게 껌껌이 합의를 하면 되긴 하는데 합의하나요? 그 간단한 국내 거래에서조차 합의를 안 하는데 국제 거래에서 이런 거 합의를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 거래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합의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FOB, CFR, 여러분이 아는 뭐 CIF, 뭐 DDP. 이제 무역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한 번 이상이 아니죠. 무역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듣게 되는 말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FOB로, 이 거래는 FOB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셀러는, 즉 매도인은 보낼 때까지만 책임집니다. 운송 비용은 누가 내요? 바이어가 내는 거예요. 수출 통과는 알아서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CFR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셀러는, 즉 매도인은 보낼 때까지만 책임집니다. 하지만 추가로 셀러가 운송 계약도 체결해줘요. 우리 그러지 말고 CIF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셀러가 보낼 때까지만 책임집니다. 하지만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내야 되고요. 추가로 보험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DDP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셀러는 바이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즉 목적지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여기 바이어 집이 인도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즉 셀러는 DDP가 되면 셀러는 목적지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목적지까지 운송 비용 다 내야 되고요. 보험도 알아서 가입해야 되고 심지어 수출 통관, 수입 통관까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 거래는요. 인도 장소가 어디냐? 손상 책임은, 즉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고 운송 비용은 누가 내느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즉 수출 신고, 수입 신고는 누가 할 것이냐? 보험은 누가 가입할 것이고 보험료는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합의시켜주는 이렇게 약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맞죠? 우린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역거래는요,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딘가에선 들어봤을 FOB, CFR, CIF, DDP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형거래 조건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우리 FOB로 합시다, 뭐 CFR로 합시다, CIF로 합시다, DDP로 합시다 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형거래 조건이 나오면서 무역거래가 조금은 원활해질 뻔했습니다. 참고로 정형거래 조건을 영어로 트레이드 텀즈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역의 시작과 끝은 어디였습니까? 과거에 무역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면 뭐 FOB로 합시다, CFR로 합시다 라고 하면 뭐예요? 누구나 다 영국식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영국이 무역의 시작과 끝이니까요. 영국이 그 제도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러다가 미국. 이미 미국은 영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뭐예요? 미국이 아무리 영국한테 무역에 대한 패권, 금융에 대한 패권 이런 걸 다 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미국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역사예요. 어찌됐건 미국은 나라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국은 영국한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영국 것을 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정형거래 조건, 뭐 FOB, CFR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할 때 미국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영국식 그만하겠다. 정형거래 조건은 이제 미국식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정형거래 조건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이 FOB고 CFR이고 CIF인데 뭐예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을 거래하는 셀러와 바이어는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영국식만 공부하면 되는데 뭐예요, 이제는? 이게 영국식인지 미국식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물론 미국도 이유는 있습니다. 영국에서 말하는 정형거래 조건은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섬나라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요. 미국은 대륙국가죠. 대륙국가 입장에서는 섬나라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형거래 조건을 통해 당사자들이 거래를 좀 쉽게 하나 했더니 뭐예요? 이제 미국이 나서면서 이제 미국이 미국식을 주장하면서 뭐예요? 개판이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국제 규칙이나 국제 협약 같은 거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은 미국만 없으면 뭐예요? 국제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영국법만 공부하면 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자, 이렇게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지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ICC라고 해서요. 이게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우리나라도 뭐예요? 상공회의소가 있죠. 즉 상공회의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업회의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업회의소의 대빵을 국제상업회의소 ICC라고 합니다. 자, ICC에서는요, 야, 이렇게 정형거래 조건을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나눠져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예요? 우리가 영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누구나 중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인코텀즈입니다. 즉, 인코텀즈는 뭐예요? 국제상업회의소, 즉 ICC가요,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가장 중립적인 국제규칙이라고 만든 거고요. 뒤에 2010이 뭡니까? 2010년 버전이라는 겁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80, 90, 2000, 2010에서 이제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2020이 이제 1년도 안 남았네. 2020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지금 봐야 되는 건 인코텀즈 2010입니다. 정형거래 조건이 뭔지는 아셨죠? 인도, 위험, 비용, 뭐 통관, 보험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건건히 합의하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한 방에 합의시켜주는 그러한 약어를 말한다. 정형거래 조건이 나와서 무역거래가 편해져야 되는데 뭐예요? 사람들은 영국식만 떠올리다가 이제 미국이 나오면서 뭐예요? 미국식을 공부해야 되니까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무역인들을 위한 가장 중립적인 단체인 ICC가 나서서 인코텀즈라는 걸 만들어줬고, 이제부터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면 뭐예요? 영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ICC의 인코텀즈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현재 전 세계의 정형거래 조건은 뭐예요? 99.9%가 인코텀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정형거래 조건과 인코텀즈는 사실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끊었다가 볼 건데요. 사실 뭐가 조금 더 많거든요. 정확히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가 실제 여러분들이 무역 업무에서 전부 다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셀러,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개별 규칙들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